우리가 한옥 1에서 맞춤과 이음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때는 맞춤과 이음에 관한 이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맞춤과 이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맞춤과 이음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형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과 이음은 한옥 기술의 정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맞춤과 이음의 실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구대 이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음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나눠지는 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평구대를 수평으로 이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음인데 이 방식이 평구대 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비장 이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장 이음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 부재를 두 개로 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잇는 방법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재가 두 개가 수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재를 이렇게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을 파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이렇게 판 다음에 지금 이렇게 촉을 넣는데 이 촉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나비장 이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을 이렇게 끼우면은 이런 식으로 두 부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엇거리 산지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엇거리 산지이음은 보시는 것처럼 두 부재가 있는데 이 두 부재를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큰 부재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돌이나 아니면 보라든가 이런 큰 부재들을 두 개를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부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재는 이런 모양으로 엇 방향으로 이렇게 홈을 파고 그리고 또 한 부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엇 방향으로 이렇게 홈을 이렇게 깊이 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부재를 수평 방향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두 개의 부재를 같이 연결을 하면서 여기 촉을 박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촉을 박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완전히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촉을 완전히 박으면 이 두 부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엇거리 산지 이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부재가 완전히 하나의 부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법은 주로 돌이나 큰 부재를 둘을 하나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춤에 관해서 실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재를 수직으로 맞출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왕지 맞춤에 관해서 실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부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부재가 됩니다. 부재해서 이쪽 부재에 이렇게 홈을 파고 이쪽 부재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이게 직각 방향으로 교차하는 맞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왕지 맞춤인데 이런 경우는 귀의 공포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이고 그리고 직각 방향으로 맞춤을 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3분턱 맞춤에 관하여 실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턱 맞춤은 3개의 부재를 교차시킬 때 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분해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쪽 부지에서 이런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끼워지는 부분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파서 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들어가는 부재는 윗부분을 남기고 가운데 부분을 홈을 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조립을 하면은 이러한 받침은 귀포나 아니면 첨차 그리고 소목에서 창문에 분사를 교차시키는 그런 무늬에서 사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 한옥 부분에서 맞춤과 이음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실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둥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둥 위에서 맞춤과 이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둥 부분의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상회 부분처럼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홈을 판 다음에 이 부분은 창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방을 끼우고요. 다음으로 보아지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 부분에 창방과 보아지가 같이 결구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둥 상부 부분에 관한 맞춤과 이음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입공이 있고 이입공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첨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도리가 들어있고 그 밑에 장여가 받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어떤 맞춤과 이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사괴 맞춤을 하기 위해서 홈이 이렇게 파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이 파져진 이 가운데 지금 이제 창방이 가겠습니다. 창방이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먹장 맞춤에 관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방을 주먹장 맞춤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초입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보시면은 홈이 파져 있고 이런 모양으로 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두가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주두에는 아랫부분에는 이런 경사진면이 되어 있지만 위에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홈이 파져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차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입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입공은 이입공 위에 얹혀지는 부재가 되겠습니다. 상부와 하부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두가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서 대주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작기 때문에 소주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대주두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이렇게 경사지게 모양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십자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가 얹혀지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리 밑에 도리를 받쳐주는 장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지금 이게 그 모형이라 그렇게 되지만 이 부분에 홈이 파져져서 둥그런 부재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
첨차와 장애 사이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받쳐지면 이게 그대로 딱 저 하중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은 하중에 의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밀착되게 됩니다. 다음은 대들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 그리고 아랫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 윗부분의 공포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데에는 맞춤과 이음이라는 기법이 있어서 못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고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지붕이 얹어지면 기와와 기와 하중에 의해서 이 구조가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맞춤과 이음에 관해서 실제 건물 부분 모형을 통해서 실현을 보셨습니다.